유튜브 상한론 강의 8편 기혈수 순환상의 이상을 생기게 하는 원인 내인, 외인, 불내, 외인 병 이름이 아니고 기혈수 순환상의 이상이 진짜 병인데 기혈수 순환상의 이상을 생기게 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내인, 외인, 불내, 외인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 번째, 내인, 내상이라고도 하고 칠정이라고도 하는데 7가지 감정을 말합니다.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우, 사, 공, 비, 희, 노, 경으로 걱정, 근심, 생각, 두려움, 슬픔, 기쁨, 성냄, 놀람 등 사람이 너무 걱정, 근심이 많아도 너무 생각을 많이 해도 너무 무서워도 너무 슬퍼해도 너무 기뻐도 너무 성내도 너무 놀라도 기혈수 순환상의 이상이 생겨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능 프로 한 끼 줍소에 서울 절벽마을 할머니 남편이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따는 것을 보고 남편이 너무 기뻐하다가 기절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한 것을 봤는데 이렇게 감정이 너무 과해서 너무 기뻐해도 기혈수 순환상의 이상이 생겨 병이 될 수 있고 기혈수 순환이 꽉 막혀서 단절이 되면 사망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도 적당히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면 사람에 따라 기가 가슴팍에 모여들어 기체가 되어 흉열이 되고 신경화가 되어 여러 가지 병이 되는데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신경 쓰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신경 쓸 일이 있어도 병이 될 정도로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신경 쓰는 게 다 병이 되는 사람도 있고 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속끓이면서 신경 쓰는 것은 다 병이 되니까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고 생각하면서 병이 안 되게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약 먹으면서도 신경을 최대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맞는 한약으로 병을 이만큼 풀어놓아도 신경 쓰는 거로 병을 이만큼 만들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겉으로 표시나는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경 쓰는 것 때문에 가슴팍에 기의 순환 이상인 기체가 생겨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인인 7가지 감정에 의해서 기혈수 순환상의 이상이 올 수 있고 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외인. 외사라고도 하고 육음이라고도 하는데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6가지를 말합니다. 풍, 한, 서, 섭, 조, 화 6가지, 바람, 추위, 더위, 습기, 너무 건조한 거, 불화마에 의해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때 중요한 것은 음양오행설에서는 이것이 내 몸에 들어와 병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부터 잘못된 이론이다 보니 병의 진짜 원인을 찾지 못해서 뜬구름 잡기만 하다가 안 되니 동의보감으로 가고 사상의학으로 가는 겁니다. 외인이 몸에 들어와서 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외인이 내 몸에 와 닿았을 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기혈수 방어 시스템에 의해 순환하던 기혈수가 모여들고 정체해서 병적 증상이 나타나고 병이 된다는 겁니다. 외사 중 추위, 한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추위가 내 몸에 와 닿았을 때 사람은 물체가 아니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옷을 하나 더 입는다든지 따뜻한 곳으로 가서 추위를 피해서 감기가 안 걸리게 합니다. 상황이 옷도 없고 따스한 곳도 없어서 고스란히 추위를 맞을 수밖에 없을 때 감기에 걸리게 되는데, 이때도 추위가 내 몸에 들어와서 감기가 되는 게 아니라 추위를 방어하기 위해 순환하던 기혈수가 방어진을 치는데, 여기에 순환하지 못하고 기혈수가 꽉 묶여서 정체가 되어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감기가 된다는 겁니다. 순환하던 기혈수 중 기가 제일 먼저 올라와서 방어하게 되는데, 기가 많은 실정 체질이면 기만으로도 방어가 충분히 돼서 감기에 걸리지 않으나, 기가 적은 허증 체질이든지 실정이라도 추위가 강해서 기만으로 방어가 충분히 안 되면 수까지 올라와서 방어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기수가 꽉 묶여서 기수체가 되면 다시 순환 궤도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본격적인 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위가 몸속에 들어와서 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위를 방어하기 위해 모여든 기수체에 의해서 감기의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감기라는 병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허증 체질로 기수의 양이 적은 체질이라면 혈까지 방어 체계에 가담하게 되는데, 기수 혈체가 되어 더 복잡한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복잡한 감기가 됩니다. 이렇게 실정과 허증에 따라 병이 되는 기혈수가 다른데, 이것을 적어보면 첫 번째 실정은 기분과 수분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기수만으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서, 여기서 기분, 수분은 기수의 양을 표시할 때 분을 붙여서 기분, 수분, 혈분으로 표시합니다. 실정은 기분과 수분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기수만으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서 기체, 수체가 꽉 묶여서 기수체로 병이 되고, 기체, 수체의 양이 많다 보니 병적 증상의 강도는 허증보다 더 심해서 실증의 몸이라서 외형적으로 덩치도 크고 튼튼해 보이는 사람이 병의 강도가 세니 꾀병같이 보일 정도로 끙끙 앓아 눕습니다. 표열증은 몸의 표에 겉에 병이 되는 병을 겉에 열로서 병이 되는 병을 표열증이라 합니다. 표열증으로 된 실증의 감기 증상은 발열, 기체, 오풍, 기체, 두통, 수체, 신동통, 수체, 천, 수체, 불안의 증상으로 병의 증상이 만들어지는데, 발열은 열이 나는 것인데 기체로 만들어지고, 오풍은 바람이 닿으면 어슬어슬 추운 것인데 이건 역시 기체로 인한 증상이고, 두통은 머리 아픈 것인데 실증에서는 수체로 인한 증상이고, 신동통은 몸살로 전신이 아픈 것인데 이것도 실증에서는 수체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천은 숨이 차는 천식을 말하는데 가슴팍 폐에 섭상의 물이 채여서 만들어지고, 불안은 실증이라서 근육이나 세포 조직이 튼실하고 기수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강하게 꽉 묶여 있으니 땀을 내려고 해도 웬만해서는 땀이 안 나는 불안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 처방으로는 마황탕인데 마황 6g, 돼지 4g, 감초 2g, 행인 6g으로 구성되고, 해법으로는 마황탕을 먹고 땀만 내주면 땀으로 기체와 수체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병이 낫습니다. 실제로 마황탕의 실증은 마황탕이라는 약을 안 먹고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땀만 내주면 기수체가 풀려서 감기가 나을 수 있는데, 이런 체질은 감기 걸렸을 때 목욕탕 가도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라서 마왕탕 먹고 땀 내고 치료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두 번째, 허증. 허증은 기분과 수분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기수만으로는 부족해서 혈까지 방어 체계에 가담해서 기수혈체로 병이 되는데, 실증보다 정체의 양과 강도가 약해서 병의 강도도 약해서 감기를 앓으면서도 자기 볼일 다 보고 다닐 정도로 정상의 강도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치료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실증은 감기 걸리면 땀이 안 나는 불안이지만, 허증은 감기 걸리면 땀날 조건만 만들어주면 자안으로 쉽게 땀이 나는 체질인데, 기수혈체가 땀이 나기 전 상황을 상안이라 그러고, 땀이 나고 난 후의 상황을 중풍이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허증, 감기의
상환과 중풍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허증 상환은 땀이 나기 전 불안으로 땀이 나기 전의 상황이고, 이때는 기체, 수체, 혈체 세 가지가 꽉 묶여서 병이 되고요. 땀이 나고 난 허증의 땀이 나고 난 후, 허증은 잔으로 땀이 잘 나기 때문에 땀이 나고 난 후의 상황을 중풍이라 합니다. 중풍은 기체, 수체가 땀으로 수체가 나가고 난 후의 증상인데, 기체와 혈체로 병이 되고, 상환보다 중풍이 수체가 빠져 있으니 병적 증상의 강도가 좀 약합니다. 허증은 감기 걸렸을 때 이불을 덮는다든지, 추우니까 이불을 덮는다든지 따뜻하게 땀날 조건을 만들어주면 쉽게 스스로 땀이 나는 자한이라는 증상이 생겨 기수 혈체에서 바로 기혈체가 돼서 조금 약한 증상의 중풍의 감기를 앓게 됩니다. 반신불수의 중풍과는 다른 의미로 불안의 상환에서 땀이 나고 나서 좀 약한 감기의 의미의 중풍입니다. 그러니 반신불수의 중풍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상으로는 허증 감기의 정상으로는 발열, 기체, 오한, 혈체, 오풍, 기체, 두통, 혈체, 신동통, 혈체, 자한, 자한출로 상한에서는 이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나고, 중풍에서는 여기서 몇 가지 빠진 약한 증상으로 중풍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열은 실증과 마찬가지로 기체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오한은 이불을 덮어도 어실어실 춥다는 것이고, 이것은 혈체 때문에 만들어지는 증상이고, 오풍은 이불 덮으면 안 춥고 바람이 닿으면 춥다는 것인데, 오풍은 기체 때문에 만들어지는 증상이고, 실증은 기수체에 의해서 감기가 되니 혈체가 없어서 오한은 없고 오풍이 있어서 바람이 닿으면 어실어실 추운 것은 있어도 이불 덮으면 추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허증은 혈체로 만들어지는 오한이 있어서 이불을 덮어도 추운 게 있고, 오한이 있다는 것은 혈체가 있다는 증거고 허증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때 기수의 양이 적어서 혈까지 방어 체계에 가담하는 허증 체질을 영이불하의 허증이라고 하는데, 땀날 조건만 만들어주면 땀이 나는 자한이 있어서 땀나기 전의 불안의 상태를 허증 감기 중 상한이라고 하고, 자한으로 땀이 나고 증상이 가벼워진 상태를 중풍이라고 해서, 상한에서는 모든 병적 증상이 다 나타나는데 중풍에서는 병의 증상이 상한의 모든 병적 증상이 아니고 한두 가지만 갖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허증의 표혈증의 대표 처방은 계지탕인데, 계지육, 작양육, 생강육, 대조육, 감초사로 구성되고, 해법은 계지탕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조금만 내주면
기수혈체가 땀으로 확산 해산되고 일부는 다시 순환궤도로 들어가서 병이 낫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은 땀을 내면 안 되는데, 만약 땀을 너무 많이 내버리면 기가 너무 많이 나가버려서 기부족 정상의 병이 될 수 있어서 조금의 땀만 내주면 되고, 잘 먹으면서 많이 쉬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서서히 낫도록 해주면 됩니다. 대신 콧물이라든가 가래 기침이 있는 감기는 위의 두 처방으로는 안 되고 더 복잡한 병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다시 기수혈의 순환상의 이상을 찾아서 맞는 처방을 써야 병이 근본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설에서는 이런 이치를 모르니 상한론 원전을 해석할 수 없고, 해석해도 다 틀린 해석이 돼서 처방이 맞지 않아 치료도 안 되고 부작용만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추위가 몸에 와닿았을 때 순환하던 기혈수가 추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가 먼저 올라오고, 기만으로 충분히 추위가 방어되면 병은 되지 않고 기는 다시 순환궤도로 돌아가게 되고, 기만으로 추위를 방어하지 못할 때 수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만약 실정의 몸으로 기수가 충분한 양이 되면 기수만으로 방어가 돼서 병이 되는데, 이때는 다시 순환궤도로 돌아가려고 해도 기수가 꽉 묶여서 순환궤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본격적인 감기의 증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실정이 아니고 기수의 양이 적은 허증이라면 기수만으로 추위가 다 방어가 되지 않아서 혈까지 추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기수혈체로 꽉 묶여버리는데, 이러면 더더욱 더 순환궤도로 돌아가지 못해서 병이 되고 더 기수혈체로 더 복잡한 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정의 기수의 양이 많은 실정보다는 병의 강도는 좀 약하고, 그러나 더 복잡한 감기가 되고 대신에 더 오래 끄는 감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설 이론과 같이 추위가 몸속에 들어와서 병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감기가 되는 게 아니라 사지말단의 기혈수가 얼어서 동상이 됩니다. 저희 스승님이 6.25 전쟁 때 군수품이 모자라서 모포 하나로 공장 같은 데서 밤을 새우게 되니 군인들의 대부분이 동상이 걸려서 고생을 해서 적과 싸우는데 고생을 했다고, 이것 때문에 스승님은 더 설사병이 왔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추위가 순환하던 기혈수의 방어력을 완전히 초월해 버리면 추위가 직접 들어와서 기혈수 순환을 얼어붙게 만들어 동상이 되고, 심하면 사지말단이 썩어버려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위가 들어와서 감기 걸린다는 이론이 얼마나 단세포적이고, 지금까지 현대의학이나 후세방, 동의보감, 음양오행설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감기와 병을 고치려고 하니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혈수 이론같이 사람을 무생물이 아니고 생명체로 보고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 시스템의 변화를 다 알아야 진짜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진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불내외인. 불의의 사고로 인한 타박상이나 교통사고, 자충으로 인한 독충이나 벌레 독사에 물렸을 때도 기혈수 순환상의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오치로 약을 잘못 먹어서 약물 중독으로 안 맞는 약을 오래 먹고 향정신성 약물을 오래 먹어서 중독됐을 때도, 과로로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해도, 부절제, 성관계를 너무 과하게 해도, 공에 공기가 너무 안 좋은데 오래 있어도, 세균, 병균에 감염돼도, 운동 부족으로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살이 너무 쪄도, 내인과 외인이 아닌 이런 것에 의해서 신체적 변화와 기혈수의 순환상의 이상이 와서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혈수 순환상의 이상을 만드는 원인은 크게 내인, 외인, 불내외인이니까 기혈수 순환상의 이상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신경도 병이 안 될 정도로 적게 쓰도록 노력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잘 지키고, 특히 약 먹으면서도 기본을 잘하라고 항상 얘기해 주는 겁니다. 기본을 잘하라는 말은 신경 많이 쓰지 말고 최대한 적게 쓰고, 음식,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 안 좋은 음식 먹지 말고 내 몸에 알맞은 운동 매일 꾸준히 해주면서 100% 맞는 한약 먹으면 병이 빨리 낫고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혈수 순환상의 이상의 종류와 순서인 급박, 울체, 음결에 대해서 강의해 드릴게요. 저희 강의가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도 해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강의 노트는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인터넷에 한약 조제 난강약국 치시고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